또 다른 성분 치약이에요. 거품 내는 성분입니다. 이걸 우리가 계면활성제라고 불러요. 어디에 들어있죠? 주방세제, 샴푸, 바디워시 이런 데 들어있습니다. 다 거품 나죠? 그래서 이게 물과 기름을 분리해가지고 때를 떨어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계면이라는 건 두 개가 만나는 면을 활성시켜서 두 개를 분리해준다라는 거예요. 그 전에는요, 치약에 돌가루 같은 것만 들어있었대요. 소금가루 같은 것만 들어있었대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데 이 비누로 이빨 닦으면 안 되나?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. 그래서 1800년대 중반에 치과의사, 영국 치과의사입니다. 이 사람이 비누를 갈아 넣었대요. 돌가루에다가. 그게 치약이에요. 그래서 비누로 닦았답니다. 진짜로. 그래서 가끔 요즘 내가 사는 게 정신이 없는지 치약에다 폼 클렌징을 짰어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정상이었다는 얘기예요. 폼 클렌징으로, 샴푸로, 비누로 이를 닦았답니다. 그걸 우리가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다가 2차 대전 끝날 때쯤 1945년도에 합성 계면활성제가 만들어집니다. 그게 소디움, 라우릴 설페이트, 라우릴 황산나트륨, 라우릴 황산염이라는 거예요. 이게 전 세계적인 모든 세제 속에 거의 표준처럼 들어가게 되고 지금도 가장 많이 쓰이는 계면활성제입니다.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, 줄여서 S라고 표현하는 성분이죠. 그런데 이 성분이 점막 자극 성분이래요. 입 안에 살 있죠? 예, 그런 부분에 자극을 준답니다. 그리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, 이게 많이 써서 바다로 흘러가면 수생 생태계에 영향을 준답니다. 그리고 입을 좀 마르게 하는 효과도 있대요. 또 다른 거는 입안에 이렇게 상처 나는 거 뭐라고 그러죠? 구내염이요. 구내염을 낫지 못하도록, 구내염이 악화되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답니다. 그러면 점막 자극이고 구내염도 잘 안 낫고 환경에도 안 좋고 안 쓰면 좋겠죠. 그래서 SLS 없는 치약을 쓰세요라고 제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거품이 안 나면요, 잘 안 팔려요. 거품이 많이 나야 잘 닦인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지금 마트에 있고 인터넷에 있는 치약들의 대부분에는 SLS가 들어있습니다. 별로 안 좋은 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. 어떻게 확인하시냐? 제일 쉽게 확인하는 거는 칫솔질 깨끗하게 하고 귤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거를 먹어봐요. 시큼한 거. 근데 맛이 뜰뜰하고 이상하다. SLS가 들은 겁니다. 가급적이면 그런 치약은 입안에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. 최근 들어서 계면활성제의 성분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온 치약들은 SLS를 덜 쓰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이 제가 유튜브에서 나와서 떠드는 거에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성분 이름이요, 코코넛 오일에서부터 만들어낸 뭐시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지금 현재 치약의 SLS라는 계면활성제 대신 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근데요, 이 두 가지는 부수적인 성분이랍니다. 주성분은 뭐죠? 불소입니다. 치약은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. 치약은 잇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 아니고요,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아에 바르는 겁니다. 뭘 바르는 거죠? 불소를요. 1909년도인가에 미국에서 젊은 치과의사가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. 이 동네 애들은 충치가 안 생겨요. 이상하다. 그래서 막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동네 우물에서 물을 다들 떠먹는데 그 물 안에 불소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1900년도 초반부터 이건 뭐지? 라고 연구가 시작돼서 이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 라고 입증이 되었어요. 1909년도에 발견이 됐고 연구 결과로는 1910몇 년도, 20년도까지 불소가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가 나왔는데 이게 상업적으로 치약 안에 들어간 건 1955년도랍니다. 그래서 1955년도에 미국에서 첫 번째 불소 치약이 나옵니다. 그 이후로부터는 치약에는 불소가 빠지지 않았어요. 계속해서 불소 치약들이 생산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충치 감소, 충치 발생률이 감소되었다는 거죠. 되게 고마운 존재예요. 근데 이제 불소 얘기만 하면 여기도 댓글이 또 그런 게 엄청나게 달릴지 모르겠어요. 불소가 독극물이다,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.
화학약품은요, 많이 쓰면 다 독이에요.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. 소금만 많이 퍼먹어도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다고요. 모든 약은 화학약품의 농도를 조절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소가 치아에 접촉돼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양은 독극물 수준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.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불소가 몸에 축적이 된다,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불소는 대사가 됩니다. 그래서 뼈하고 근육 같은 데 일부 있다가도 순환이 되면서 땀이나 소변이나 이런 걸로 다 빠져나가요. 순환이 되는 겁니다. 물론 치아 구조 속에 달라붙으면 딱딱해지니까 몸 안에 있겠죠. 이건 좋은 거죠. 우리가 원하는 효과니까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약 안에 불소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건 치약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자, 맨 마지막으로 이거는 화한 맛이 나요, 이거는 찝찝한 맛이 나요 하는 향료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그냥 기호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걸로 인해서 효과나 기능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대신 입안에 집어넣는 거는, 입은 점막이라고 그럽니다. 그렇죠? 점막은 어디 있어요? 콧구멍 안쪽에, 눈 이런 데가 점막이에요. 축축하게 젖어있는 피부. 내가 콧구멍 안이나 눈에 집어넣어서 죽을 것 같은 거는, 뭐죠? 화한 거는 입안에도 안 집어넣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거품 덜 나고 돌가루 적게 들어있고 화한 맛 덜 나고 참 재미없으나 불소는 충분히 들어있는 이런 치약을 골라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